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쌍용차가 마인드라에 이어서 매각이 불투명한데 어떤가라고 물으면서 정책 제안을 하겠다. 매각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입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먹튀를 하지 말라고 훈수를 둔다고.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상입니다. 네, 어제 저희 국회 출입 기자가요. 갑자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바로 이 장면이었군요. 윤정 기자, 저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상직 의원이 그제 예결위에 출석해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쌍용차 매각 관련 얘기하면서 먹튀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이상직 의원은 정작 본인이 이스타 창업주로서 대량 해고와 임금 체불의 책임론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론을 받고 있는 사람이 쌍용차 먹튀를 지적하니 이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점을 짚으려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제가 장태수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상직 의원의 그 발언을 듣고 바로 그냥 가수 영탁 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 바로 생각이 났고요. 그 노래가 저희 애창곡이었으면은 어제보다는 제가 노래를 훨씬 더 잘 불렀을 텐데 네. 제 애창곡은 아니고 이제 알고 있던 노래였고요. 주위에서는 뭐 재밌다, 뭐 신기하다, 그리고 날슨 말들이 아니라서 좀 웃음을 줄 수 있어서 즐거웠다. 이런 반응들이었고 다음을 기대한다는 부담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창곡은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다음에도 이런 재미있는 기자회견 준비하고 계시냐라고 여쭙는데 지금 정치권 말들이 너무 날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서 여기에서 좀 웃음을 주고 싶었다라는 이유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줄곧 이런 모습 국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날선 발언들이 많아서 웃음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장태수 대변인의 얘기인데 배 교수님, 네. 노래 논평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음정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불안정한 음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상당히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고 공감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중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SNS 시대니까 누구나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 대중들하고 공감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소통의 경로도 상당히 좀 개발해야 되는데 역시 본질은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 국민들이 감동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노래 논평은 좀 공감 능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게 정치는 정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법으로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메시지 던져봤자 공감해봤자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가지고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입법을 가지고 좀 경쟁하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화면 보고 한 5, 6년 전에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새천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그때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었죠. 그 앞에서 봄날은 간다 노래했어요. 맞아요. 네네. 연분홍 뭐 치마가 뭐 그래서 그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정치가 아주 너무 살벌하잖아요.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 8.15에 모인 사람을 살인자라고까지 저는 그 분노나 이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표현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노래를 해도 좀 부드럽게 하려는 노력, 그거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치인들이 제발 좀 화내는 표정, 과격한 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이런 거 좀 제발 좀 안 하는 좀 계기가 이번에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회에서 뭐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장태수 대변인이 좀 깨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생각을 깨는 일이 또 하나 또 있었어요. 김은미 기자. 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당,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예요?
네, 바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이례적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은 경우는 왕왕 봤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정의당의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 처리에 협력을 하자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게 뭐냐 싶으실 것 같아요. 중대재해, 큰 재해, 산업 안전을 어긴, 그래서 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한 그 법안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재정법으로 발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정의당이 이거를 1호 법안으로 냈고 국민의힘이 산업안전에 여야는 없다,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면서 그 장소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다 이게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는 김종인 그 현재 비대위원장의 그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좌클릭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는 우리가 힘을 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과 정의당만 힘을 합한다고 이게 통과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민주당이 오늘 이 똑같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양쪽 당에서 정의당, 민주당에서 양쪽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 적절하게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이 서민 단곡대 교수가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윤 대표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국민 때문이다. 이게 국민 탓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착각이죠. 국민들은 얼마나 현명한데요.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너희들은 잘하냐, 너희들은 대안이 될 수 있냐, 이걸 비판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참여 없는 혁신은 허구고 대안 없는 투쟁은 공허하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절절히 알아야죠. 그래서 국민이 수준이 낮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너무 경강부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저는 4.15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권 후보, 유력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하고 광화문에서 손잡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세력하고 손잡으니까 국민의힘이 그 민의를 대변하냐, 국민들의 불안감이 중도층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꼰대적인 그 발상, 그런 식의 공천 문제, 뭐 이런 게 쭉 쌓였기 때문에 문정권에 실망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은 좀 아니야,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율이 안 오르지, 서민 교수의 말은 뭐 국민한테 핑계를 돌리는 듯한 그런 좀 오해를 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